세 번째 소식은요, 오늘의 1위입니다. 이 사안은 이제 파양 논란을 떠나서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 비화된 측면이 있고 거기다 주요 외신에서조차 비판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오늘의 1위 소식으로 제작진이 정해봤습니다. 북한에서 온 선물이 남한에서 이 정쟁의 중심이 되어 이젠 바다 넘어 해외로까지 논란이 번졌습니다. 고미와 송강이 이야기입니다.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사면 톱 기사로 보도됐습니다. 이놈이 송광이라는 거예요. 이름이.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. 행안부에서 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죠. 사실상 파양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입니까?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던 두 명의 대통령 사이에서 이루지 못한 합의로 인해 결국 풍산개가 갈등에 희생되었다. 이게 이 기사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. 톱 기사로 사면, 그것도 지면의 3분의 1을 할애했다. 이현정 위원님. 네. 신문 지면에서 톱 기사로 3분의 2 지면을 할애해서 썼다. 이 정도면은 논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보통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일면에 이제 제일 중요한 톱 기사를 쓰고요. 보통 3면, 4면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해설 기사를 쓰는 면입니다. 네. 뉴욕타임즈가 4면에 저렇게 한 면을 통째로 저 사진 2장을 써서 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특파원이 저 기사를 썼는데, 생각해 보면 뉴욕타임즈 4면에 저렇게 한국의 어떤 이 개 이야기를 저렇게 어떤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죠.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관심이 있고 또 흥미거리다라는 측면들을 이제 뉴욕타임스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전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이 이 풍산개로부터 비롯됐고 이 풍산개의 원래 주인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었다. 그러니까 3자가 연결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키우던 개를 갖다가 뭐 딴 데 맡기지?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퍼스트 독이라고 그러죠. 백악관에 키우던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키우다가 최근에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함께 키우던 반려견이 이제 숨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많은 뭐 애도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네. 자, 그런데 미국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대통령이 키우던 건데 왜 대통령이 키우지 않고 이제 복잡한 걸 잘 모르겠죠. 국가기록원이 어떻고 저떻고는 잘 모르겠죠. 근데 어떻게나 파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관심이 있는 거죠. 왜 대통령이 자신이 키우던 개를 왜 다른 데 줬고 왜 이 개는 지금 동물원에 가 있는지, 동물원이 과연 이 반려견이 가 있는 적합한 곳인지,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어떤 서로 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고,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아마 탑10도 지금 계속 이 문제를 며칠째 다뤄오고 있지 않습니까?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에서 핫 이슈가 될까라는 걸 비춰보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줬던 풍산개가 지금 전직 대통령, 현직 대통령의 갈등에 중요한 바람이 되고,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더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왜냐, 강기정 지금 저 광주시장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이 2마리를 보러 광주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머지않아 가겠다라는 네. 전화통화 내용을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광주 뭐 지지자들이 또 다 모이지 않겠어요?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 조용하게 살겠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올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로도 비춰질 수 있다,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파양이냐 기록물의 반환이냐.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,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게 미국입니다. 뉴욕타임스 기사를 접한 미국 독자들의 반응, 동물원으로 이 개들이 보내진 데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. 잠시 이 우치동물원에 정착한 고미와 송강이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보통 강아지가 아니잖아요. 뭔가 북한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확실히 멋있어요. 저는 강아지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본 이 풍산개는 역대급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움직임이 역대급 강아지입니다. 우리 고미 송이가 광주에 왔는데 우선 먼 길 온인하고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잘 키우겠습니다. 네, 미국에서는 뭐 정치적인 맥락보다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동물원이라는 것 자체가 동물을 어떤 전시하는 장소로 보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고 하는데요. 박 비서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.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국제적인 논란으로 비화된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
해외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논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고미와 송강이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강아지들이 단순히 그냥 뭐 반려견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남북관계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특히 외신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남북관계에 굉장히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남북평화의 산물로 받았던 그 강아지들과 관련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강아지들이 왜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뭔가 비화가 되느냐, 논란이 되느냐 이 지점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두 번째 전현직 지도자들 사이의 기괴한 논쟁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앞에서도 화면에서 봤듯이 당선인 시절에 키우던 개는 이제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셨다면 저는 행안부 차원에서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시행령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주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평산마을 비서실 측에서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약속된 바가 있고 서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 왜 이것을 현재 정부에서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동안 한 3차례 정도 행안부와 평산마을 비서실 사이에서 연락이 오갔는데 그때마다 행안부 측에서는 마련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3차례 정도 취했는데도 전혀 그 뒤에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평산마을 측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이런 선택을 아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는데 결국 보면 이것이 왜 강아지들 왜 전현직 지도자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키워지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은 외신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뭐 이 기사를 읽은 이 외국의 지지자, 이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들, 개들한테 엄연한 생명체인데 무슨 평화의 상징이다 이런 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학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풍산개 관련 소식을 알아볼까요?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반려견 마루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. 오늘 마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. 마루와 함께 했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. 양산집에 있는 마루가 그냥 매일매일 볼 때는 특별한 표가 없는데 제가 며칠 만에 가면 정말로 뭐 사람이 웃듯이 웃어요. 지금 마루하고 토기는 뭐 같이 잘 어울립니다. 이거 큰 놈이 상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건 아니지만 같이 산책도 하고 잘 지내고. 앞으로 반려동물들 잘 돌보면서 또 아내와 함께 농사도 열심히 짓고 네, 영상의 후반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SNS에 올린 이 장례식 관련된 영상입니다. 마루의 생전 모습부터 장례식이 치러지는 모습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김근식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. 네. 사실은 야당 내에서도 이원욱 의원 뭐 지금 이렇게 뭐 풍산개 논란 거기다가 달력 문다혜 씨가 대표로 있는 곳에서 했던 달력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SNS 활동을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을 올렸습니다. 뭐 거기에도 이유가 있을까요? 그게 좀 궁금하네요. 글쎄요, 저도 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좀 다혜 씨가 저 마루에 이제 그 장례까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린 것은 아마도 제 생각인데 그 전에 풍산개 파양 문제로 국민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반려견 우리 그 애호 동호인들이 많은데 그 반려견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그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을 보여요. 그러고 나서 또 풍산개 달력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 여론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루의 이번에 죽음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반려견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뭐 그건 뭐 그렇다고 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뭐
10수년을 같이 했던 반려견이기 때문에 마루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?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풍산개 파양, 그다음에 달력 논란, 이번에 이 사망 이후에 이 장례 이 동영상 같은 것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저 야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국가적 위기이고 여야 간에 지금 내년 국가 살림을 해야 될 예산안을 12월 2일에 법정 시한을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결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매번 여야가 싸우고 있고 지금 극단적인 정쟁화가 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란 분이 계속 개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아까 뭐 비서관님 이야기도 하고 우리 이현정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뉴욕타임즈의 저 국제면에 한 면이 거의 다 저 파양로 이야기로 나오는 것은 물론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보낸 개가 전현직 대통령 사이의 싸움이 된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견에 대한 생각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미국은 보편화된 나라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개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그런 식의 아마 동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창피하고요. 저는 그래서 이 반려견 관련해서 풍산개 파양 논란은 지금이라도 좀 해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법적 그 조치 때문에 서로 간에 뭐 파양하고 또 받고 뭐 우치동물원 보내고 이런 것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반려견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? 지켜보겠습니다.